안녕하세요. 미니멀 영어 성재원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실생활에서 많이 사용하는 영어 문장을 알려드릴 건데요. 앞에서부터 차근차근 만드는 방법까지 모두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보시면 그 가게는 오후 9시까지 열어요 라고 하고 있죠. 이런 문장들 이제 보자마자 3초 안에 바로 얘기할 수 있을 겁니다. 같이 한번 만들어 보면요. 영어로 The store is open until 9 p.m. 이렇게 얘기하고 있죠. 가장 먼저 주어 동사를 떠올리시면 돼요. 누가 뭘 한다더라. 보통 이런 것들이 주어 동사인데요. 뭐 행동하는 것도 있지만 그 가게는 열어요. 연 상태를 유지한다라고 해서 어떤 상태를 나타내는 비동사 is를 가져올게요. 그래서 The store is open. 그 가게는 어떤 상태인데 열린 상태입니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어떤 동작이 아니라 화난, 배부른, 겁나는 이런 표현들은 비동사를 사용해서 연결해 주시면 됩니다. 사람일 때는 이렇게 되고요. 사물일 때는 뭐 open 이런 것들과 함께 사용할 수도 있겠죠. 자, 그 다음에 추가 느낌. 그 가게는 연다고 했는데 오후 9시까지 여는구나. 이 정보를 추가하면 until 9 p.m. 이렇게 됩니다. 여기서 뭐뭐까지라고 할 때 until을 사용할 수 있는데요. 보통 한국인들이 많이 헷갈리는 게 until과 by입니다. 둘 다 한국어로 해석하면 뭐뭐까지가 되거든요. 근데 이 by는 deadline, 언제까지 끝내, 뭐뭐 해 라는 느낌이라면 until은 뭐뭐 할 때까지 쭉 계속된다는 느낌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후 9시까지 쭉 계속 여는 게 좀 더 잘 어울리니까 until이 맞는 거죠. until 9 p.m. 이렇게 되면 오후 9시까지라는 의미가 됩니다. 자, 그래서 전체 문장 The store is open until 9 p.m. 이렇게 색깔별로 두 개, 의미 단위별로 떠올린 다음에 말씀하시면 문장이 완성이 되는 거죠. 연습할 때도 나눠서 하시면 훨씬 더 효과가 좋을 거예요. 자, 이렇게 완성된 문장 The store is open, the store is open 이런 식으로 여러 번 따라한 다음에 그 다음에 자막 보지 않고 머릿속에 상상하면서 얘기해 주시면 자연스럽게 나올 수 있을 겁니다. 어떻게 문장이 만들어지는지 알고 반복해서 따라오면 여러분들 못 만들 문장 없습니다. 이런 것들 10개 제가 준비했거든요. 하나씩 차근차근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첫 번째 문장은 말하지 않아도 돼요 라고 하고 있죠. 보자마자 3초 만에 바로 나오면 내 문장입니다. 안 된다면 같이 한번 해보시죠. You don't have to say. You don't have to say. have to는 강한 의미로 반드시 해야 한다 이지만 don't have to라고 하면 꼭 뭐뭐 하지 않아도 돼. 꼭 그럴 필요는 없어. 이렇게 부드러운 느낌으로 바뀌거든요. 이거 한국인들이 많이 실수하는 그런 내용 중에 하나인데요. 여러분들 이 느낌을 생각하면서 You don't have to. You don't have to. 이거를 마치 패턴처럼 말씀해 보셔도 좋습니다. 말하다 say를 더해서 You don't have to say. 꼭 말하지 않아도 돼요. 그래도 괜찮아요. 이런 의미가 되는 거죠. 다 같이 해볼까요? You don't have to say. You don't have to say. 특히 조동사는 느낌 동사라고 얘기하기 때문에 그 느낌을 확실하게 살려주는 게 좋습니다. 나중에 don't 빼고 you have to say라고 할 때 강한 느낌이죠. You have to say. 너 꼭 말해야 돼. 그리고 반대로 You don't have to say. 꼭 말하지 않아도 돼요. 이런 의미가 되는 거죠. 느낌을 생각하면서 꼭 말씀해 보세요. 그리고 두 번째는요. 비밀 지킬 수 있어? 라고 물어보고 있습니다. 뭔가 비밀스러운 얘기를 해야 되는데 조금 불안한 거예요. 그럴 때 Could you keep a secret? Could you keep a secret? 이렇게 해주시면 됩니다. 네, 물론 can you를 사용해 주셔도 되고요. Can you라고 하면 뭐뭐 해줄 수 있어? 라는 질문이고 이거를 Could you라고 하면 과거에 뭐뭐 할 수 있었어요? 뭐 이렇게 물어보는 게 아니라 느낌이 살짝 달라집니다. 혹시 뭐뭐 해줄 수 있어요? 이렇게 가능성이 뒤로 한 발짝 물러나는 거죠. 그래서 공손한 느낌이 들기도 합니다. 우리도 뭔가 부탁할 때 뭐뭐 해줄 수 있어? 이거와 혹시 가능하면 해줄 수 있어? 이 두 개 중 뭐가 더 공손하게 느껴지시나요? 아마 두 번째 거일 거예요.
그래서 could를 사용해서 아주 조심스럽게 물어본다 라고 생각해 주셔도 괜찮아요. 그리고 나서 keep a secret. keep은 뭔가를 쭉 계속해서 가지고 가고 유지한다는 느낌이 있거든요. 그래서 비밀을 계속해서 쭉 가지고 가는 게 비밀을 지킨다는 의미가 되겠죠. keep a secret. 비밀을 지키다. 이렇게 하나의 덩어리로 기억해 주셔도 좋습니다. 그럼 두 개 얘기하면 끝나는 거죠. Could you keep a secret? Could you keep a secret? 너 비밀 지킬 수 있어? 혹시 비밀 지킬 수 있으시죠? 라는 의미가 되는 거죠. 그리고 세 번째는요. 시간 맞춰왔네 라고 하는 겁니다. 3시에 만나기로 했는데 딱 3시에 등장한 겁니다. 한 58분, 59분 거의 그렇게 맞춰온 거예요. 그러면 You're on time. You're on time. on time이란 표현을 기억해 주시면 좋은데요. on이 뭐뭐랑 접촉해서 위에 딱 달라붙어 있는 거 얘기하죠. 그래서 약속한 시간 바로 그 위에 딱 있다라고 해서 on time, 정각에 딱 맞춰서라는 의미가 됩니다. 그래서 you're on time, 시간 맞춰왔네 라는 뜻이 되는 거죠. 시간 맞춰왔네, you're on time, you're on time. 오, 3시에 보고 했는데 딱 맞네? 이런 의미가 되는 겁니다. 네 번째는 뭐 좀 먹으러 가자라고 하고 있죠. 막 한 점심 먹었어도 3, 4시 되면 출출하잖아요. 그럴 때 뭐 좀 먹으러 가. Let's grab a bite. 먹자라고 해서 eat 이거를 떠올리신 분들 많을 건데 틀린 건 아닙니다. 하지만 원어민들은 뭔가 간단하게 뭔가 먹거나 이렇게 간식 같은 거 먹을 때 grab a bite 이 표현 정말 많이 사용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grab a bite, 간단하게 먹다. 이 표현을 기억해 주시면 좋아요. 나중에 간식 타임 정도일 때 let's 뭐뭐 합시다, grab a bite, 간단한 거 뭐 좀 먹으러 가자. 이런 식으로 얘기해 주시면 되는 거죠. 다 같이 해볼게요. Let's grab a bite. Let's grab a bite. 뭐 좀 먹으러 가자 라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5번째는 변명 좀 그만하세요. 막 잘못을 했는데 딱 눈에 보이는 그런 거짓말, 변명, 이래서 저래서 자꾸 자기 탓 안 하고 막 남 탓하면서 변명하는 겁니다. 듣다 못해서 제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Stop making excuses. 그렇죠? stop 플러스 ing를 사용해서 뭐뭐 하는 거 멈춰 라는 의미가 될 수 있습니다. 변명을 하다. 네, 이렇게 뭐 변명하다라고 할 때는 어떤 동사를 사용해야 되지라고 헷갈릴 수 있는데 샤워를 하다, take a shower, 실수를 하다, make a mistake 이런 것들처럼 동사까지 한 번에 묶어서 덩어리로 기억해 주시면 그럴 걱정이 많이 사라질 거예요. 그래서 자주 사용하는 것들 위주로 하나씩 기억해 주시면 좋습니다. 그래서 make excuses 하면 변명을 하다라는 의미가 되겠죠. 거기다가 stop 플러스 ing니까 make가 아니라 making이라고 해주셔야겠죠. 그래서 stop making excuses. 변명 좀 그만하세요. 변명하는 것 좀 멈춰. 이런 의미가 됩니다. 멈춰보다는 그만하세요 정도가 조금 더 한국어에 가깝고 잘 어울리죠. 그래서 편한 나의 말투로 기억해 주시면 돼요. 위에 있는 한국어 문장을 그대로 완벽하게 번역한다기보다는 이런 상황에서는 이렇게 말할 수 있지, 이렇게 상황으로 기억해 주시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한국어는 조금씩 달라질 수도 있어요. 변명 좀 그만해요. Stop making excuses. Stop making excuses. 아주 감정을 실어서 아주 화난, 짜증난 목소리를 해보시면 더 이 문장이 잘 외워질 거예요. 그리고 6번째는 공항으로 가는 가장 빠른 방법은 무엇이죠? 라고 묻고 있고요. 영어로 하면 What's the fastest way to the airport? 자, 이번엔 최상급, 가장 뭐뭐한 한번 써볼게요. 그냥 빠른이라고 하면 fast. fast라고 하는데 가장 빠른이라고 하면 the fastest. 끝에 est를 붙여주시면 됩니다. 대부분 이 규칙이 적용돼요. 그래서 그냥 길은 뭐니라고 하면 What's the way? 이렇게 되겠지만 What's the fastest way? 가장 빠른 길은 무엇인가요? 최고로 빠른, 1등으로 빠른 길을 물어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까지 해도 괜찮지만 어딘지 잘 모르는 경우에는 어디로 가는지를 붙여주셔야 되겠죠? 여기서는
방향을 나타내는 to를 사용해서 to the airport, 공항으로 쭉 가는 그 방향성을 생각해 주시면 됩니다. 여기서 뭐 go 같은 동사를 사용할 필요는 없어요. 더 간단하게 to를 사용할 수 있겠죠. 그래서 뭐 유럽으로 가는 여행이라고 해서 travel and go 하면서 막 동사 여러 개 사용할 필요 없이 travel to Europe 이런 식으로 to만 사용하셔도 됩니다. 방향성은 to. 요거 기억한 다음에 여기저기 붙여서 한번 사용해 보세요. 여기서도 가장 빠른 길은 빠른 길인데 to the airport, 공항으로 가는 가장 빠른 길입니다 라고 얘기하고 있죠. What's the fastest way to the airport? 한 번 더요. What's the fastest way to the airport? 이렇게 됩니다. 7번째는 너에게 다시 전화하지 않은 게 미안하네 라고 하고 있습니다. 다시 전화해줘서 그 내용을 내가 얘기해줬어야 되는데 얘기하지 않아서 뭐 피해가 발생하거나 뭔가 상처를 입었다. 그러면 I feel bad for not calling you back. 이렇게 해주시면 됩니다. I feel bad 이렇게 얘기하면 미안해 혹은 죄책감을 느껴라는 의미가 됩니다. 이 feel bad가 상대방에게 잘못한 것에 대해서 후회하거나 이 죄책감을 느끼는 감정을 표현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I feel bad는 뭐 나쁘게 느끼는 게 아니라 미안해, 좀 죄책감을 느껴 이런 의미가 되는 거죠. 그리고 나서 for를 사용해서 뭐뭐 한 게, 뭐뭐 하지 않은 게 미안하다라고 할 수 있는데요. 그냥 for 다음에 동사의 ing는 뭐뭐 한 게 미안한 거고요. for 다음에 not ing 하면 not이 부정이죠. 뭐뭐 하지 않은 게 미안하다 이렇게 됩니다. calling you back, 너에게 다시 전화하는 거 이걸 말하는데요. not까지 붙여서 not calling you back 이렇게 얘기하면 다시 전화하지 않은 거, 그게 미안하다고 얘기하는 겁니다. 보통 ing 붙여서 하는 건 조금 자연스럽게 들어가는데 not을 붙이면 또 헷갈리거든요. 네, 헷갈리는 게 당연하고 여러 번 이렇게 뭘까? 이거 맞나? 실수도 하고 그러면서 우리가 완벽에 가까워질 수 있기 때문에 지금 하는 실수는 아름다운 과정이라고 생각해 주시면 돼요. 네, 다시 해볼까요? I feel bad for not calling you back. 한 번 더요. I feel bad for not calling you back. Not calling you back. Not calling you back. 이렇게 여러 번 반복하면서 멜로디 감각, 그냥 모두 강세를 주는 게 아니라 for not calling you back. call back. 이렇게 중요한 거에 강세를 주는 것들을 계속해서 몸으로 기억해 주시면 좋습니다. 그리고 8번째는요. 나 거기 3시까지 가야 돼 라고 하고 있고요. 영어로 하면 I have to be there by 3 라고 하고 있습니다. 가야 돼 라고 해서 go there 아닌가요? 라고 할 수 있지만 가다 오다 라고 할 때 비동사를 원어민들은 더 많이 사용합니다. 우리 이런 표현도 있잖아요. I will be back. 나 다시 돌아올게. 터미네이터의 명대사죠. 여기서도 온다고 했는데 come을 사용하지 않고 비동사를 사용하거든요. 여기도 마찬가지입니다. I have to be there. 나는 반드시 거기에 가야 해. 여기서 가다이지만 비동사를 사용해서 가서 거기에 있는 상태를 말하는 거죠. 우리가 말하고자 하는 거는 가는 동작이 중요한 게 아니라 가서 거기에 있는 게 중요하잖아요. 그런 상황에서는 비동사가 더 잘 어울리는 거죠. have to를 사용해서 강한 의무감. I have to be there. 나 거기에 가야 돼. 그리고 나서 by를 사용해서 데드라인의 느낌을 줄 수 있습니다. by 3라고 하면 3시까지. 3시란 데드라인을 정해놓고 그때까지 해야 된다는 그런 말을 하는 거죠. I have to be there by 3. 나 거기 3시까지 가야 돼. 한 번 더요. I have to be there by 3. 이렇게 해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9번째는요. 내일까지 책을 반납해 줄 수 있어 라고 하고 있고요. 여기서도 내일까지라는 데드라인이 나오네요. 그래서 Can you return the book by tomorrow? 네, 비슷하죠? 3시까지, 내일까지 뭔가를 끝내거나 갖다 주거나 해야 된다는 그런 느낌을 by를 사용해서 얘기할 수 있습니다.
끝에 by tomorrow. 비슷한 거 나오면 오 반갑다 하면서 한 번 더 얘기해 주세요. 네, 물론 또 비슷한 거 나왔지만 기억이 안 나는 경우도 많을 겁니다. 제가 수업을 하다 보면 선생님 저 바보인가 봐요 이러면서 굉장히 괴로워하시는 분들이 많은데요. 헷갈리는 게 당연한 거예요. 자연스러운 현상이다. 다시 한번 얘기하면 되지. 이렇게 편하게 마음 먹을수록 훨씬 더 빠르게 성장할 수 있습니다. 앞에서부터 보면 Can you 뭐뭐 해줄 수 있어요? Return the book. 책을 반납하다가 되겠죠? 덩어리 표현 뭐뭐 해줄 수 있어? Can you? 책을 반납하다 Return the book. 내일까지 by tomorrow. 덩어리로 의미 단위를 만들어서 순서에 맞게 꺼낸다. 그럼 영어 말하기 끝나는 겁니다. 물론 이론으로는 쉽겠지만 이거를 몸으로 익혀가는 과정은 계속해서 몸으로 우리가 많이 말하면서 익혀야 되기 때문에 시간이 좀 걸릴 수도 있습니다. 마음 편하게 즐겁게 취미생활 하듯이 꾸준히 하는 게 가장 중요해요. 매일 아침 미니멀 영어 함께 꼭 기억해 주세요. 내일까지 책을 반납해 줄 수 있어. 다시 한번 얘기하고 넘어가도록 할게요. Can you return the book by tomorrow? 그렇죠? 그리고 마지막 10번째는요. 빨리 친구들을 만나고 싶어요 라고 하고 있습니다. 너무 만나고 싶다. 그럼 I want로 좀 부족하거든요. 원어민들이 많이 사용하는 표현은 바로 이겁니다. I can't wait to meet my friends. 이렇게 하고 있죠. I can't wait to 까지 패턴으로 기억해 주시면 좋은데요. 기다릴 수가 없다. 너무 원하고 기다려지면 그게 기다릴 수 없잖아요. 1분 1초 가는 게 너무 더디잖아요. 그래서 나 정말 원해. I really want. 이거를 원어민들은 I can't wait to 라고 표현하는 거죠. 나는 정말로 하고 싶어. I can't wait to 친구들을 만나다. Meet my friends. I can't wait to meet my friends. 이렇게 완성되는 거죠. 다 같이 큰 소리로 해볼게요. I can't wait to meet my friends. 마지막 퀴즈는 그 가게는 오후 9시까지 열어요인데요. 그 가게는 엽니다. 오후 9시까지. 이렇게 두 가지 의미단위 떠올려 주시면 됩니다. 하나씩 얘기해 주시면 정답이 완성되겠죠? 그거 한번 말씀해 보시고 적어 보신다면 훨씬 더 기억에 잘 남을 겁니다. 물론 다른 문장도 함께 적으면 더 좋고요. 여기까지 함께 해주셔서 감사하고요. 저는 다음 시간에 또 유용한 표현으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